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 이용난, 보통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겪는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고, 어떤 경우에 모욕이 성립이 되고, 어떤 경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각 범죄들별 차이, 그리고 실제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그런 얘기를 좀 개괄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9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과거에는 군법무관을 좀 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좀 업무를 좀 했었고, 그리고 또 형사 위주로 업무를 하는 오연이라는 펌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개업을 한 지 3년차가 되어서 형사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일반 민사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또 건설 사건도 많이 진행하는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명예훼손 규정은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랑 같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공연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적시하여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를 훼손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항도 비슷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도 공연히 라는 말이 있고, 사실 대신에 허위 사실이란 말이 있고요. 사람의 명예를 훼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공연성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이 위에 적혀있는 공연이란 말은 여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의 보호 법익은 순전히 피해자가 그런 가해자가 한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하는데 누가 방송에 들어와서 거기 댓글로 너 뭐 누구누구랑 간통했지? 너 누구누구랑 내연관계지? 내가 다 봤어.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면은 기분이 나쁠 만한데 그거를 나한테 말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가해자가 과거의 사실이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기분을 나쁘게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해자가 이런 말을 꺼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피해자가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공연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냐 이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와 1대1로 대화했을 때 아무리 뭐 과거에 뭐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거나 사실 뭐 피해자가 하지 않은 일들을 꺼내서 명예훼손을 한다고 한들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그냥 비난, 비방에 그칠 뿐이고요. 물론 뭐 민사상으로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적으로 죄가 되진 않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서 여러 사람들이 혹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연성이라는 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크리에이터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참여한 채팅방 안에서 누군가가 글을 쓰면 공연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죠.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뭐 블로그나 그런 게시판 같은데 글을 써서 올리는 것도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태니까 공연성 인정이 됩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1대1 대화 같은 건데요. 피해자한테 1대1 대화하는 건 당연히 공연성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1대1 대화한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피해자가 아닌 뭐 다른 사람한테 1대1로 말을 하는 경우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방송을 듣는 여러 명 사람들 중에서 그 특정한 그 방송에 자주 들어오고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이래저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한테 1대1 대화에서 과거에 저 크리에이터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라고 되게 그 사회적 그 가치와 평가가 져야 만한 말을 하는 경우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건 공연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1대1 대화여도 여러 명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전파가 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대1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파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개인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 여러 명이 참여한 채팅방 이런 데 이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런 거는 공연성이 다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적시입니다. 이제 법조문을 보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내지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써 있는데요. 이 사실이라는 게 정말 사실관계만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면 이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말하는 걸 뜻하거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가 아니면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사실적시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크리에이터가 A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크리에이터 A가 뭐 과거에 B와 내연관계였다라는 말을 하면 사실이 적시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A에게 이제 B랑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은 건 사실적시가 아닙니다. 예, 의혹 제기인 거죠. 이제 결국에 사실적시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재한 것처럼 의견 표현 해당이 되지 않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의 적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한 내용이 이제 증거로 증명되냐 안 되냐 이제 이것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이제 그런 구성 요건도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 적시여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어제 뭐 짜장면을 먹었다 이건 당연히 명예훼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어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요. 이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예, 애매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예. 특정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 사람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보면 공연이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서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특정이 된다는 건데 사실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 집단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집단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이 소수여서 그 집단을 이제 거론했을 때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게이머 팀이 있다고 쳐요. 그 팀을 이제 그 팀이 뭐 과거에 뭐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특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많은 집단을 이제 뭐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거는 이제 특정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소수의 집단이면 특정이 되고 이제 뭐 큰 집단이면 특정이 안 됩니다. 또 다르게 법인도 이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명예훼손이 안 되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뭐 이제 과거에 사실이 어떻게 한 걸 이제 허위로 얘기한다거나 하면은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죠. 예. 추가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이 이런데 이런 법적 요건이 다 충족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 이제 1항 같은 경우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이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적용돼서 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후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너무나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뭐 공공성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좀 짧은 시간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따로 여기에 적어두진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실무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이제 조항입니다. 아까 이제 명예훼손은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형법 307조에 이제 정통망법에 명예훼손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통망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이제 여기에 명예훼손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제 명예훼손하는 사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저희가 이제 고소 대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정통망법을 의율합니다. 다만 정통망법은 이제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통망법 70조 제1항을 보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헌법 70조 제2항을 보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앞서의 차이는 결국에 비방할 목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앞에는 이제 비방할 목적이란 글이 없죠. 근데 여기는 비방할 목적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본 요건은 명예훼손과 동일하되 비방의 목적이 있냐 없냐만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물론 뭐 명예훼손인데 비방할 목적이 없어서 뭐 정통헌법 명예훼손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뭐 우율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비방할 목적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요건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소할 때는 이제 크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차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이제 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요건도 이제 앞에 있는 명예훼손이랑 좀 다른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죠.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저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이제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걸로 고소하게 되고요.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말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인스타 DM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형량도 좀 달라요. 앞에 보면은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제 허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차이가 큽니다. 이제 명예훼손 허위인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그러니까 그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이제 허위인 경우에는 그 좀 정보통신망법 그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좀 더 처벌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사실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랑 명예훼손 둘 다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과 허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이제 요건들입니다. 사실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실 여부고요. 허위 사실은 실제로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제 하면은 더 크게 처벌받는 거고, 없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있는 사실이어도 진짜 있는 사실이어도 이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것들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그 발언을 한 가해자가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인 경우, 이때는 뭘로 가냐가 문제인데요. 이때는 이게 이 발언한 가해자가 허위라는 걸 인식했으면 허위 사실로 가고요. 다만 허위라는 걸 인식하기 좀 어려웠다, 이거 진짜로 진짜 사실이라고 좀 생각할 만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허위 사실로 처벌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머 A 채팅방에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스트리머 A가 과거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쳤을 때, 이를 발언하는 사람이 A와 B가 실제로 내연관계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뭐 자료를 봤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은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을 못합니다. 만약에 실제 A와 B가 내연관계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허위 사실로 이제 처벌받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이걸 허위인 거 알면서 지어내서 이제 그 명예훼손을 한다, 그런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한 걸 보면 구성 요건에서 이제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이제 이런 것들은 둘 다 필요하고요. 처벌 수위는 허위사실적시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제 입증 부담은 이제 피의자 인식, 방금 말한 피의자 인식까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훨씬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성이 있으면은 명예훼손이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법률적으로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적시일 때만 해당됩니다. 뭐 당연히 허위사실 적시했는데 공익성으로 뭐 공익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성 여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욕입니다. 이제 모욕은 정통망법에는 없고요, 형법에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욕죄 규정은 이제 위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이 훨씬 낮죠. 그리고 이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했어도 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명예훼손도 실무상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이 알아서 뭐 수사해서 기소하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모욕죄가 이 친고죄를 규정한 거는 명예훼손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이제 5년 이제 7년 이렇게 적용돼서 상당히 긴 기간 내에 고소만 하면은, 그 공소시효 내에 고소만 하면은, 고소를 하고 기소만 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뭐 1년 전, 2년 전에 있었어도 사실 고소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해도 뭐 공소시효가 도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다만 모욕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친고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와 별개로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이제 처벌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은 내가 모욕 당했다는 걸 알고 그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어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욕죄 같은 경우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공연성이 이제 규정되어 있죠. 공연이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공연성이 이제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똑같습니다. 명예훼손이랑 동일하게 이제 1대1로는 안 되고, 피해자한테 아무리 1대1로 대화로 뭐 비속어를 해가지고 욕을 해서 기분 나쁘게 한다고 모욕죄가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 명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파 가능하거나 뭐 불특정인이 있거나 이럴 때 가능하지, 피해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욕한다거나 뭐 카톡으로 1대1 대화로 욕한다거나 이건 모욕죄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모욕이라는 건 이제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비하적으로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모욕이 되는 거고요. 단순한 감정 표현 중에서 굉장히 경멸적 비하적 표현으로 정말 기분 나쁠 만한 정도, 그 정도 돼야 모욕입니다. 진짜 뭐 비속어 이런 건 당연히 모욕이 되죠. 다만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특정성 이제 피해자는 이건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이제 모욕죄가 부형 부정된 사례를 좀 볼 건데요. 이제 사례 1, 이따위로 일할래? 날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런 건 모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내용은 뭐 기분은 나쁠지언정 무리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형사 처벌할 정도까지 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사례 2에서 병원 좀 가봐라. 상당히 심각하다. 뭐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뭐 명예가 훼손되고 뭐 그런 식의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뭐 그렇게 모욕적이라고 보진 않는 거죠. 예. 다만 인정되는 판례들 중에서 기재하진 않았지만 뭐 눈만 불알았는데도 그렇게 뭐 모욕이 된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반말만 했는데도 모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일반적으로 어떤 말은 모욕이 되고 어떤 말은 모욕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경위, 그 당사자의 관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피해자가 받는 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뭐 특정 단어들만으로 뭐 모욕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특정 그 언사만으로 모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뭐 고소가 많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대해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통신매체라는 거는 온라인은 물론 이제 전화나 메시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카카오톡 이런 것도 되고, 정통방법에서는 이랑 조금 이제 다르죠?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아도 뭐 우편 이런 걸로도 되니까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뭐 실무상 우편이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컴퓨터나 전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많죠. 예, 메시지 같은 경우 카카오톡 대화나 뭐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처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단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부터 제가 좀 살펴볼게요.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에 대해서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뭔가 그런 거를 뭐 의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걸 좀 유도하거나 이런 건 뭐 당연히 되겠죠. 뭐 나랑 성관계 가질래, 뭐 이런 걸 좀 저속하게 말하고,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성립되고요. 근데 이런 거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조롱, 뭐 예를 들어서 뭐 놀 같은 게임 하면은 막 그런 뭐 부모님 욕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게 안 된다는 판례도 나오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맞았고, 되게 이게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비하 조롱해서 피해자가 뭐 스트리머가 방송을 하는데 스트리머가 약간 좀 노출이 된 의상을 입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성적으로 비하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방송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성적으로 비하해서 굉장히 뭐 기분 나쁠 만한 그런 비하 조롱, 뭐 특정 부위를 언급하면서, 그리고 뭐 스트리머에 대해서 뭐 과거에 뭐 성적으로 어땠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을 비하 조롱해서, 그 상대방 비하 조롱하면 상대방이 수치심을 얻잖아요. 그 수치심을 받는 걸 보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것까지 성적인 욕망을 만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스트리머가 방송할 때 나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거는 뭐 이제 상대방이 그걸 통해서 직접 뭐 성관계나 성행위를 뭐 유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성적으로 비하돼서 수치심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통면의 성적 욕망 유발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은 뭐 단순한 부끄러움, 불쾌감을 넘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있어야 되고, 사실 실무상 뭐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정말 성적인 언동이면 대부분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는데, 이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냐 아니냐, 이게 좀 더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무상 이런 이제 범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분들은 뭐 댓글 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실명이 써 있거나 뭐 들어갔는데 뭐 자기 프로필이 떠 있거나 하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익명 댓글도 정말 많고,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제 뭐 댓글들 뿐만 아니라 뭐 DC나 아니면 뭐 취직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댓글들 대부분 익명이란 말이죠. 뭐 인스타, 뭐 DM 같은 거에 있는 댓글들도 대부분 익명이 많아요. 뭐 본인 실명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옛날에는 이제 협조를 잘 안 해줬어요. 이제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 인적사항을 넘겨달라 하면 잘 안 넘겨줬거든요. 우리나라 뭐 플랫폼은 다 넘겨줘요. 경찰에서 이 사람 이렇게 피해 당했으니까 이런 자료 넘겨주세요 하면 거의 다 넘겨주고, 뭐 안 넘겨주면 영장 치거든요. 뭐 다시 실무상은 대부분 영장 쳐서 받아오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 뭐 이런 것들 당하거나 뭐 이외에 뭐 다른 범죄들도 많이 있죠. 그런 익명으로서 국내 플랫폼이면은 대부분 본인 인증을 하니까 이제 본인 인증된 사안을 수사기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플랫폼은 뭐 영장을 당연히 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확보가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과거에는 되게 안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줘요. 네. 근데 다만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모욕은 국내에서는 범죄지만 미국에서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예, 뭐 미국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범죄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제가 미국 변호사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진 못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플랫폼의 협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통매행 같은 경우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협조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욕죄와 통매행 같은 건 사실이 적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성립이 되거나,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성적 유발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침을 주면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요. 다만 명예훼손 같은 건 사실 적시돼야 됩니다. 의견 표명 같은 건 아니고 사실이 적시돼야 되고요. 그래서 형법 명예훼손이나 전통학법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필요하고요. 둘 다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매행은 공연성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 대화여도 통매행 같은 경우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1대1 대하면 이제 공연성이 없으니까 고소해서 처벌이 안 되죠.
이제 매체 제한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길거리에서도 되고, 뭐 인터넷에서도 되고, 우편으로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뭐 전화는 뭐 여러 명이 듣기 힘드니까 공연성 인정되기 어렵지만, 뭐 공연성 인정된다고 치면은 뭐 어떤 방법을 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되지만 정통합법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정통통신망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상 정통통신망을 통하면 정통합법 명예훼손으로 하고 정통통신망을 통하지 않으면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했을 때,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이어서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했을 때 처벌이 되지 않거든요. 다만 모욕죄 같은 경우는,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이 안 돼요. 다만 통비행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은 정통망법 명예훼손을 일반적으로 좀 우선해서 이제 저희가 기소를 하고 다 실무상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할 때 다만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의견 표명으로 봐야 될지 사실 적시로 봐야 될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의견 표명이어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은 이제 사실 적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고 좀 명확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말들인데 명예훼손 되게 애매하면은 이제 모욕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적 내용이라고 모두 통비함이 되진 않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통비행으로 고소하되 안 되는 경우는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게끔 이걸 주의적 예비적이라고 그 고소라고 하거든요. 주의적으로는 통비행으로 고소하고 예비적으로 모욕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 표현에 대해서 주의적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을 고소합니다. 다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예비적으로 모욕으로 고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 범죄들이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벌금형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대리를 해서 막 그렇게 하기에는 한 명을 그렇게 하기에는 실익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걸로 인해 큰 피해를 봐서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이 명예훼손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집단고소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 네. 네. 이상 그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제가 좀 처음이어서 이게 사용하기 낯설다 보니까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갑자기 마이크가 안 돼서 지금 이제 또 노트북 마이크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